서울 마포구의 오래된 건물 5층. 유리문에는 작은 스타트업 회사의 로고가 붙어 있었지요. 아침 햇빛이 복도를 길게 비추고 있었어요. 커피 향이 복도 끝까지 번졌습니다. 그 사이로 빠른 걸음의 남자가 지나갑니다. 김도윤이었지요. 44, 단정한 셔츠와 얇은 노트북 가방. 표정은 늘 또렷했고 눈빛은 피곤할 틈이 없어 보였어요. 그는 늘 먼저 도착했습니다. 의자는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았지요. 창가 두 번째 자리였습니다. 도윤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숫자와 일정에 강했지요. 회의 자료는 항상 정리되어 있었어요. 팀장도 그를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투는 짧았습니다. 결론이 먼저 나왔지요. 질문보다 판단이 빨랐습니다. 그는 그것이 효율이라고 믿었어요.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료들의 표정은 그보다 조금 느렸습니다. 미묘한 침묵이 자주 흘렀지요. 도윤은 그 침묵의 의미를 깊이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과거는 늘 성취로 이어졌습니다. 대학 시절에도 발표는 그가 맡았어요. 동아리 프로젝트도 그의 계획대로 흘러갔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믿었지요. 동시에 조금 어려워했어요. 그는 칭찬에 익숙했고 지적에도 익숙했습니다. 누군가의 의견을 고치는 일에 망설임이 없었지요. 더 좋은 방향이 있어요. 그 말은 늘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의 마음까지 살피지는 못했어요. 점심시간 회사 식당.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오갔습니다. 도윤은 트레이를 내려놓으며 말했지요. 이 아이디어는 현실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말은 차분했어요. 그러나 너무 고닫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후배의 젓가락이 잠시 멈췄지요. 도윤은 그 장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미 다음 일정표를 떠올리고 있었어요. 퇴근 후에는 오래된 친구들과의 단체 채팅방이 있었습니다. 메시지는 점점 뜸해졌지요. 예전에는 하루에도 수십 개가 오갔습니다. 지금은 한 줄 인사가 전부였습니다. 도윤은 화면을 잠시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바쁘다는 이유로 넘겼습니다. 마음 한편이 조금 비어 있었지요. 그러나 이름 붙일 정도는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회사 옥상에서 바라본 저녁 하늘은 늘 비슷했습니다. 붉은 빛이 건물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도윤은 난간에 손을 올렸습니다. 바람이 셔츠 끝을 흔들었지요. 그는 스스로에게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잘 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만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보다 조용해졌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찾지 않았지요. 찾을 필요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 회사 메일함에 새로운 프로젝트 공지가 도착했습니다. 대형 투자와 연결된 중요한 일이었어요. 화면의 빛이 그의 얼굴을 밝게 비쳤습니다. 눈동자가 조금 커졌지요. 기대와 긴장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그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멈췄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완벽하게 해야지요. 창밖에서는 늦은 버스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유리창에 반사되었지요. 그 빛 속에서 도윤의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금 하나가 이미 어딘가에 생겨 있었어요. 아직은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곧 들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프로젝트 공지가 내려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사무실의 공기는 조금 달라졌지요. 키보드 소리가 더 빨라졌습니다. 전화벨이 자주 울렸어요. 사람들의 걸음도 분주해졌습니다. 김도윤의 자리 위에는 일정표가 새로 붙어 있었지요. 색깔이 다른 포스트잇이 빼곡했습니다. 그는 아침부터 회의 자료를 넘기고 있었어요.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집중하고 있었지요.
동시에 조급해 보였습니다. 첫 기획회의가 열렸습니다. 긴 테이블 위에 노트북들이 일렬로 놓였어요. 벽면 스크린에는 초안이 띄워졌습니다. 팀원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긴장이 섞여 있었지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말은 차분했습니다. 그러나 속도는 여전했어요. 의견이 나오기 무섭게 다음 문장이 이어졌습니다. 공기가 조금씩 얇아졌지요. 이 기능은 사용자 흐름이 끊깁니다. 조금 더 단순하게 가는 게 맞겠습니다. 말은 정중했습니다. 그러나 여지는 좁았습니다. 후배 한 명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그래도 테스트 버전에서는 반응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화면을 넘기며 답했습니다. 수치는 참고만 하지요. 전체 구조가 더 중요합니다. 회의는 예정 시간보다 길어졌습니다. 목소리는 높아지지 않았어요. 대신 침묵이 늘어났습니다. 누군가는 메모만 했고 누군가는 시선을 내렸지요. 도윤은 흐름을 잡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팀을 이끌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테이블 위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말하지 않은 생각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지요. 며칠 뒤 경쟁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비슷한 서비스가 곧 공개된다는 기사였어요. 사무실의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도윤의 표정도 굳었지요. 그는 회의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자료를 더 촘촘히 만들었어요.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이 컸습니다. 동시에 말의 속도는 더 빨라졌지요. 그는 시간을 이기고 싶었습니다. 그날 오후 회의에서 작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팀원이 준비한 화면 시안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손끝이 조금 떨렸지요. 도윤이 말을 끊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잡아야 합니다. 지금 방향은 맞지 않습니다. 설명하던 팀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지요. 끝까지 설명해도 될까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이미 다른 자료로 옮겨가 있었습니다. 설명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힘이 빠져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자 그 팀원은 말없이 자리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지요. 퇴근길 지하철 안. 도윤은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친구 단체방에는 새로운 대화가 없었어요. 그는 짧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다들 바쁘지요? 잠시 후 답이 하나 왔습니다. 응, 좀 그래. 대화는 거기서 멈췄습니다. 도윤은 창밖 터널을 바라보았어요. 검은 유리 위로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표정이 생각보다 굳어 있었지요.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업무 분장을 다시 짰습니다. 회의 시간을 줄였어요. 자료 양식을 통일했습니다. 방법은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표정들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요. 말의 끝이 짧아졌습니다. 도윤은 이유를 찾으려 했습니다. 일정 때문이라고 여겼어요. 외부 경쟁 때문이라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이 자꾸 걸렸습니다. 늦은 밤 사무실, 형광등 불빛이 희게 내려앉았습니다. 의자 몇 개는 비어 있었지요. 도윤은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낮에 나갔던 팀원의 빈자리가 눈에 들어왔어요. 물컵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등을 기댔지요. 머릿속이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한데도 복잡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일이 문제인지, 방식이 문제인지, 답은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무언가 어긋나고 있다는 느낌이었지요. 그 느낌이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멀리 번졌어요. 숨을 고르듯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일은 조금 다르게 해보지요. 결심이라고 부르기엔 아직 작았습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첫 줄에 짧게 적었지요. 먼저 듣기. 글자는 작았지만 오래 남았습니다. 고민은 더 깊어졌습니다. 동시에 다음 장으로 이어질 작은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발표까지 열흘 남았을 무렵이었습니다. 사무실의 소음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지요. 키보드 소리는 여전했지만 대화가 짧아졌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는 가볍게 고개만 숙였습니다. 김도윤의 자리 주변에는 빈 의자가 자주 보였어요. 회의 시간은 정해져 있었지만 참석 인원은 조금씩 줄었습니다. 누구도 이유를 크게 말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모두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더 일찍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등이 켜지지 않은 사무실에서 혼자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에 흰빛이 얼굴을 비쳤습니다. 자료는 충분했습니다. 수치도 나쁘지 않았지요. 그런데 설명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장이 중간에서 멈췄어요. 마치 누군가의 목소리가 빠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손가락을 멈추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요. 오전 회의. 스크린에는 최신 기획안이 띄워졌습니다. 도윤은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속도도 조절했지요. 그러나 질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몇 초의 침묵이 길게 늘어졌어요. 그는 시선을 옮겼습니다. 노트북 화면만 바라보는 동료들, 펜을 굴리는 손, 입술을 다문 표정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짧은 말이었지요. 정중했습니다. 잠시 후 한 사람이 답했습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 말은 거절도 동의도 아니었습니다. 공기만 더 조용해졌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 접시 부딪히는 소리와 국물 끓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도윤은 혼자 자리에 앉았어요. 맞은편 의자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수저를 들었다가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켰지요. 친구 단체방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몇 달 전 사진만 위로 올라와 있었어요. 웃고 있는 얼굴들. 그 사이에 서 있던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화면을 끄자 스테인리스 식판에 희미하게 얼굴이 비쳤습니다. 표정이 생각보다 지쳐 있었지요. 오후에는 경쟁사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베타 서비스가 공개되었다는 기사였습니다. 조회수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사무실의 시선이 잠시 모였다가 흩어졌습니다.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도윤은 프린트물을 정리했습니다.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는 떨림을 숨기듯 종이를 더 단단히 쥐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방법을 바꿔보려 했습니다. 소규모 미팅을 제안했지요. 5명만 모였습니다. 원형 테이블, 물컵이 5개 놓였어요. 도윤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요즘 제가 급했습니다. 불편한 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말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진심도 담겨 있었지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말씀은 늘 맞습니다. 그런데 같이 하는 느낌이 적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어 말했어요. 틀렸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해결 방법이 바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메모만 했습니다. 펜 끝이 종이에 닿는 소리만 또렷했습니다. 미팅은 조용히 끝났습니다. 돌아서는 발걸음이 가벼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어깨도 조금 내려가 있었지요. 밤이 깊었습니다. 사무실에는 형광등 2개만 켜져 있었어요.
그는 의자에 앉아 낮에 대화를 되짚었습니다. 말의 속도를 늦추려 했고 먼저 듣겠다고 적었지요. 그런데 여전히 무언가 비어 있었습니다. 방법을 알 것 같으면서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어요. 유리창에 작은 물방울이 이어졌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흐릿하게 번졌지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를 걸었습니다. 불 꺼진 회의실 문을 스쳤어요. 투명 유리 너머로 빈 의자들이 보였습니다. 낮의 장면들이 겹쳐졌습니다. 멈춘 목소리들, 고개 숙인 시선들. 그는 문 손잡이에 손을 얹었다가 놓았습니다. 열지 않았지요. 대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을 때 메신저 알림이 하나 떠 있었습니다. 디자인팀 박지은이 보낸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내일 점심 잠깐 걸을래요? 그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특별한 말은 아니었지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손을 내민 느낌이었어요. 그는 천천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요. 시간 맞추겠습니다. 사무실 불을 끄고 나오는 길. 복도 끝 창문으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도윤의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위기는 그대로였지요. 일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작은 문장이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방법은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함께 걸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짧게 생각했지요. 내일은 혼자만 말하지는 말자. 어둠 속에서 숫자가 내려갔습니다. 765. 그의 표정이 아주 조금 풀렸습니다. 위기는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질문 하나가 생겼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 것인가? 그 질문이 다음 하루를 기다리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사무실 창가에 햇빛이 얇게 들어왔지요. 김도윤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컴퓨터를 켜기 전에 손을 잠시 멈췄어요. 어제 메모장에 적어둔 한 줄을 다시 보았습니다. 먼저 듣기. 글자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지요. 회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전과 다른 점은 없었어요. 다만 도윤의 자세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몸을 약간 앞으로 숙였지요. 손은 키보드 위가 아니라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표정이 부드러워 보였어요.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자료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 움직였지요.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기능 하나에 대한 작은 제안이었습니다. 도윤은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들었습니다. 메모만 했지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날 즈음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반영해 보겠습니다. 길지 않은 문장이었어요. 그러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누군가 웃었지요. 아주 작게였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박지은과 회사 근처 골목을 걸었습니다. 가을바람이 간판을 살짝 흔들었지요.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도윤은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먼저 말했습니다. 어제는 좀 힘들어 보였어요. 도윤은 잠시 숨을 고르고 답했습니다. 네, 많이 놓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도 지금은 보려고 하잖아요. 그게 시작이지요.
돌아오는 길에 도윤은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만 고치기로 했지요. 말의 속도, 눈을 맞추는 시간, 질문 하나 더하기.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회의는 짧았습니다. 결정해야 할 안건이 하나 있었지요. 도윤은 화면을 넘기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팀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같이 정해보지요. 말이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늘었지요. 결론은 빠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한 팀원이 다가왔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지요. 오늘 회의 좋았습니다. 도윤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미소를 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해주셔서요. 짧은 대화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사무실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도윤은 창가에 잠시 섰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유리창에 비쳤지요. 어제와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낌이 달랐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경쟁사 일정도 그대로였지요. 프로젝트도 여전히 바빴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걷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가방을 들며 중얼렸습니다. 내일도 이렇게 해보지요. 거창하지 않은 다짐이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문장이었지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 그는 사무실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의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낮의 웃음이 아직 남아있는 듯 했지요. 도윤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작은 변화가 모이면 길이 된다는 것을 그는 이제 믿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 누군가와 함께 서 있을 수 있기를 조용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발표 날 아침이었습니다. 사무실의 공기가 조용히 맑았습니다. 창가로 들어온 햇빛이 책상 위를 고르게 비추었지요. 김도윤은 의자에 앉아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급하게 자료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차분했습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았지요. 동료들의 표정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발표는 예상보다 순조로웠습니다. 말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중간중간 팀원들의 시선을 보았습니다. 고개가 작게 끄덕여졌지요. 혼자 서 있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서 있다는 감각이 분명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충분했습니다. 발표가 끝났을 때 박수 소리가 길지 않게 이어졌습니다. 그 짧은 소리가 오래 남았습니다. 며칠 뒤 프로젝트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단한 성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성과였습니다. 투자는 이어졌고 서비스는 유지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팀이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달라졌지요. 누군가는 먼저 말을 꺼냈고 누군가는 웃으며 농담을 건넸습니다. 도윤은 그 흐름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는 놓쳤던 장면들이었습니다. 점심시간 그는 팀원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오갔지요. 그는 중간에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눈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 많이 급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테이블이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곧 누군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같이 가면 되지요. 짧은 대화였지만 마음이 풀렸습니다. 말의 무게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퇴근길에는 오래된 친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요즘 어때?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조금 느려졌어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곧 답장이 이어졌습니다. 그게 더 좋아 보이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잊고 있던 목소리가 돌아온 느낌이었지요. 시간이 조금 흐른 어느 저녁, 도윤은 회사 옥상에 다시 섰습니다. 예전에도 자주 서 있던 자리였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바쁘게 빛나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의 시선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셔츠 끝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는 난간에 손을 올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과거의 장면들이 조용히 스쳤습니다. 빠른 말, 멈춘 회의, 빈 의자들, 그리고 지금의 웃음, 고개 끄덕임, 짧은 감사, 모두 같은 시간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해주셔서. 받는 사람은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답장은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지요. 도윤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말의 길이가 아니라 온도로 기억된다는 것을, 정답보다 태도가 오래 남는다는 것을, 관계는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하루의 짧은 문장들이 모여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조금 멈출 줄 알게 되었지요. 조금 더 듣게 되었고 조금 더 기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어둑해졌습니다. 건물 유리에 도시의 불빛이 반사되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그의 표정이 잔잔했습니다.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미래도 여전히 바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중얼렸습니다. 내일도 잘 들어보지요. 짧은 말이었지만 충분했습니다. 그의 하루는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로 이어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말의 속도는 느려졌고 관계의 온도는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그의 삶을 오래 밝혀줄 것임을 그는 이제 믿고 있었습니다.